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으로 최중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범죄안심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중구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중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범죄안심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평택시 범죄안심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범죄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시설물 설치의 기능과 권한을 일원화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범죄안심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범죄안심보호구역과 관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동기 범죄, 즉 묻지마 범죄의 증가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시민의 삶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중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범죄안심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의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이 각종 범죄 피해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안심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여성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범죄안심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으로부터 의견 청취하겠습니다.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최준범입니다. 항상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 관련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원경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지민철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이윤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256호 평택시 범죄안심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에 발의된 조례안은 최준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평택시 범죄안심보호구역의 지정을 통해 각종 범죄로부터 피해 예방 및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안심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여 지정된 구역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유지 관리를 위한 것으로 평택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범죄안심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범죄안심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유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정아 의원입니다. 먼저 안전한
도시와 범죄로부터 피해를 예방한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례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먼저 기존에 이 범죄 취약계층이라는 의미에서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아동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은 국가적으로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과 여성을 보호하고 있는 구역이 별도로 현재는 없는 거지요. 구역은 따로 지정이 안 돼 있고요. 그 출입 제한업소는 따로 지정이 되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보호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기 위한 어떤 상위 법률이나 이런 것들은 존재하고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그 지방자치법에 최준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법령 발췌서의 이제 지방자치법에 노인, 아동, 장애인, 청소년 및 여성 보호와 보호 증진에 관한 그 근거로 이 조례가 발의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주민 복지 증진의 이제 각호에 항에 보면은 라항에 노인, 아동, 장애인,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 증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복지 증진. 네, 보호와 복지 증진. 네, 네. 예, 포괄적으로 그 이제 법령으로 해서 현재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 조례안 전체를 보다가 왜 어째서 이 자치행정협치과에서 이것을 하게 되었는가를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 좀 여쭤봤습니다. 이 사업에 명시된 사업을 좀 보다 보니까 방범용 CCTV, 비상벨, 보안 등 안심 조명, 보호구역 안내판 설치, 보호구역 조성을 위한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 사업 부서가 명확하게 하기가 좀 애매했을 거라는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안전총괄과로 가야 할 것인가, 종합관제사업소로 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여기 지금 사업 부서가 이렇게 가게 된 결국은 뭐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시청 내에서 한 개 부서에는 저는 이제 총괄 기능을 가져야 하는데 이 아까 이제 사업의 내용을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항부터 4항까지 5항까지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이제 분류가 돼 있는데 이것들이 다 각각의 해당 과에 별도의 과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단위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 저희 그 자치행정협치 물론 뭐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안전총괄과도 이제 물론 그 중에 일부는 있기야 있지만 저희 이제 그 자치행정협치과에서 이제 시민 안전, 뭐 치안, 뭐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으로 저희가 또 이제 경찰 분들하고 또 이제 저희가 협조해서 이제 진행하는 사업들이 이제 다양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그 자치행정협치과에서 이제 총괄 기능을 하면서 경찰과 협력해 나가면서 어차피 이것들이 우리 시청 단독으로만 해서 이제 업무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경찰하고 같이 이제 같이 이제 회의도 하면서 어느 지역이 이제 치안이 좀 부재한가 아니면 어느 쪽이 이제 뭐 방범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 그 자치행정협치과가 이제 총괄 기능 차원에서 같이 그 협력 차원에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저희 이제 행정자치국에서 이 업무를 맡으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려우시죠. 네, 굉장히 어려우신데, 네.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최준구 의원님 네. 설명.
네, 뭐 비슷한 설명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발의자로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유정아 의원님께서 고민하셨던 부분, 질문하셨던 부분이 저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안전청구과에 같이 고민을 했었고, 경찰이랑 같이 고민을 시작을 했었고, 이제 안전청구과로 이제 이거를 업무 조례를 주무부서를 고민을 하다가 우리 안전청구과가 대부분 그 시민의 안전을 책임을 지고 있긴 합니다만 재해 재난에 좀 특화되어서 그리고 뭐 그 건설 현장의 이런 문제들을 좀 특화되어서 다루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찰과 협력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곳이 맞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행정자치국 쪽으로 방향을 좀 틀었고요. 어느 과가 맞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자체를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이율배반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패키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위험하니까 안심 지역으로 지정을 해보자라고 하였을 때 10여 개의 부서가 이거를 찢어져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에 설치하는 안심벨은 공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데에서 안심벨은 또 다른 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성가족과부터 시작해서 아동청소년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에서 안심과 관련된 걸 이 업무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총괄적으로 패키지로 한 지역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을 다 묶을 수 있는 TF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그 TF의 주무부서를 행정자치국에서 이제 그 담당 과에서 해주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렸었고 흔쾌히 받아서 주무부서를 해주시겠다고 말씀 주셔서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굉장히 이제 필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에 동의를 하고 의원님들도 다 같이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안건이 상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고민에서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들여다보고 이제 고민이 계속되었던 거죠. 그래서 들여다보니 이 사업들이 이미 기존에 각 과에서 부서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조금 더 방대하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우리가 이미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지역이 아닌 도시 전체가 안전해야 되겠다라는 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시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평택역 주변 사업 정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쪽에 가면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곳은 청소년이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도 구역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곳은 위험한 곳이다라는 이제 편견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범죄 안심 보호 구역이라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이곳이 범죄가 많이 유발될 수 있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주겠다, 더 밝게 해주겠다, 대리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주는 그만큼의 사업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우범 지역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또 좋게 생각하면 우리는 안전한 곳에 살고 있어 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어떤 어떤 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곳이 저희가 이제 잘 만들어 드린다면 우리도 해주세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죠. 왜 저긴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시죠? 라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미 기존에 여기저기 다 지금 이 사업들을 확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방범용 CCTV도 확장을 하고 있고 동적 감지를 하고 있는 CCTV도 만들어서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명 시설이나 보안 등도 계속 교체를 하고 있고 LED로 그렇다면 기존에 하고 있는 예산들도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은 여기저기서 계속 이런 보호구역을 늘려주세요 할 수도 있고 우리는 싫어할 수도 있지만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그럼 평택시 전체가 다 범죄 안심 도시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좀 고민이 자꾸 이제 계속 방대해진다라고요. 그래서 이 과에 대한 부분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스마트 도시
국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의원님들의 다 같이 동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걸 이제 최중 의원님께서는 깊이 생각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한 문구라든지 부분적인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다 존재를 포괄적으로 여기다 넣었기 때문에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걸 분명히 해당 과에서는 총대를 메고 시작을 하셨고 해보겠습니다 하셨으니까 한번 깊이 있게 고민을 해주셨으니 한번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은 안심 지역이 아니다는 아닐 텐데. 우려하시는 사항도 저희도 이제 그 의원님께서 이제 발의해 주셨을 때 네. 충분하게 고민을 했었는데 우려하시는 사항이 기우였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단계별로 이곳이 범죄가 많이 양상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심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택시는 한 곳 한 곳이 모두가 범죄로부터 치안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안심한 도시. 평택시다, 안전도시를 만들어가는 지역이구나라는 차원으로 저희가 접근하는 게 더 옳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그럼 기존에 지금 비상벨 설치 사업, 안심 조명 설치 사업 이건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조례가 결국은 필요성이- 뭐 이제 의원님 이제 결국은 이제 각각의 그 각 부서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조직을 한시기구도 만드는 것도 하나의 그 특별한 거를 특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별도로 특화시키기 위해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것도 각 부서에서 산재돼 있던 이 업무들을 각각의 물론 가구는 있습니다. 가구는 있지만 한 군데서 TF팀을 구성해서 총괄을 해서 이러한 업무를 단계적으로 다 효율성을 높이고 구역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안내 표지판을 평택시 전체가 범죄 안심 보호구역이 되기 위해서는 안내 표지판이 굉장히 난무해질 수도 있겠네요. 아니, 여기 이것도 안심한 구역, 저것도 범죄 안심 보호구역을 설치한다기보다는 뭐 결국은 뭐 CCTV라든가 모든 그런 각종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과학 뭐 이런 치안 뭐 이런 것들을 확대한다 뭐 곳곳이 범죄 안심 보호구역 뭐 거리마다 한다고는 물론 기울 수는 있죠. 이제 그렇기 다 때문에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좋은 의미에서 우리 시만큼은 최근 이제 잇따른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그런 사항들을 평택에 가면은 좀 평범하게 뭐 전국 어디나 뭐 치안을 확실하게 24시간 안심하게 이제 다닐 수는 있지만 돌발 사태 같은 것도 평택 가면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도시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확대해 나가자 그런 취지로 저희는 이해하고 저희가 그 업무를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일단 전국에 있나요? 이렇게 된 사례가? 범죄 안심 보호 구역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제가 좀 고민하는 것은 여성 안심길도 어떤 뭐 중앙부처의 요청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추진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성 안심길도 여기는 여성들이 납치를 많이 당하는 곳이야 뭐 이런 이미지로 부각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이제 퇴근을 하고 길거리를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라는 의미로 진행되는 것처럼 범죄 안심 보호 구역도 이 지역이 범죄가 많아라는 인식을 갖기보다는 최소한 여기서는 범죄가 이루어지지 않겠네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되겠다라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조례로 저는 고민하고 있고요. 이 조례를 만들면서 유정원이 말씀하셨던 고민을 똑같이 했습니다. 전 그렇게 똑같이 이제 말씀을 주시는지 여기 지정해 놓으면 정말 주민분들이 반발하시진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최소한 여기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죄가 일어나지 않은 게 안전한 공간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경찰과의 데이터를 이제 공유를 하면서 만들 텐데 경찰의 이렇게 그 빨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에 CCTV를 달고 종합적으로 패키지를 딱 넣었을 때 이게 주황색으로 변하고 녹색으로 변하는 이런 시뮬레이션들이 전국적으로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CCTV를 하나 달아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한 번에 설치를 하면서 그 효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통해서 관련 부서들의 협업이 필요하겠고, 이러한 이렇게 묶여져 있는 이 시스템이 없으면 이제 담당과 민원을 받았던 담당과에서 CCTV를 좀 달아야겠는데라고 하면 CCTV를 달고 다른 거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이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면 교육청소년과에서 민원을 담당해서 CCTV 다는 것을 협력을 하게 되는 한계에 부딪히는데, 이런 협업할 수 있는 조례와 틀이 좀 갖추어지면 CCTV뿐만 아니라 비상벨도 들어갈 수 있고요, 바닥에 도색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명을 더 밝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틀이 이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고요. 처음에는 고민 주셨던 것처럼 조례가 이제 범죄 예방 보호 구역 뭐 이런 고민이 좀 있었는데, 논의를 하는 과정에 범죄 예방이라는 것이 국가상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조례 명칭상 맞지 않다라고 해서 좀 안심 보호 구역이라는 명칭을 좀 바꾸는 그러한 오랜 논의 과정이 좀 있었다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저희 모두 이제 저를 포함한 동의를 했어요. 이제 대표 발의를 해주셨고, 어떤 의미로 발의를 해주셨는지를 공감을 하고 굉장히 거시적으로 보셨다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은 우리 스마트 도시국이 생기고 나서 그런 비전을 제시를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세하게도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스마트 도시국이 들어와서 막상 들어와 보니 팀이 편제가 되었을 때 종합관제사업소와 도시재생 그리고 철도 사업 관련한 사업 팀이 이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종합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스마트 도시가 이런 것, 그 다음에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최준거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이름은 평택시 범죄 안심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이야기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여기 지금 포함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에 대한 이 명이 조금 그런 범죄 안심 도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자치행정협치과가 아니라 스마트 도시국이 좀 미래를 좀 더 보고선 그쪽에서 안고 가야 될 내용인데, 그쪽에서 사실 마치 부담스러워해서 자기들의 과가 안 갖고 가고 싶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그냥 행정자치국장님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 집행부에서는 조금 서로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누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길게 드렸고 질문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설치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고 협업에 관한 내용들을 조금 더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단어에 대한 부분은 따로 이따가 말씀 서로 이제 의원님들께서 나누시겠지만, 이제 좀 궁금한 것들이 모니터링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 관계 단체들이 있어요. 이 단체들이 어떤 단체들이죠? 범죄를 여기 지역에 관련돼서 저희 이제 저희 자치행정협치과에서 자율방범 단체를 경찰서와 같이 관리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한 단체라든가는 어머니 폴리스라든가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자율방범대 포함한 청소년 선도 단체 이런 걸 망라한 단체를 의미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서 단체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이 단체들이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같이 이야기를 하고
지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럼 이분들이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선도 활동이라든지 뭐 방범 활동하면서 이렇게 순찰 같은 형식으로 하시면서 모니터링을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우리 시 같은 경우 한 30여 개 단체가 있는데 구역별로 나눠져서 좀 방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방범 활동을 하면서 평소에 이 지역은 좀 더 보호구역으로 좀 지정할 필요가 있다, 안심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걸 이제 저희 시하고 경찰서 쪽에 내용을 알려주면 보다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이런 그 각종 저 지역의 이제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안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112와 학교 그 어머니 폴리스라든지 학부모 폴리스를 포함한 그런 단체들까지도 협업이 돼야 하고 굉장히 많은 지금 협업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네요. 그리고 우리 이제 각 부서별로 또 협업할 부서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어쨌든 이 조례안 자체는 굉장히 포괄적인 협업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민협의체들도 마찬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유정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100% 만족하는 건 없죠. 그렇죠? 어느 한쪽은 싫을 수도 있고 한쪽은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쪽을 바라보냐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이 조례도 그런 경계선에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최준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유정화 의원님께서 또 발언하신 부분이 같은 맥락인데요. 두 가지 이제 시각에서 바라보면 한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한쪽에서는 우려의 시도로 바라볼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 네, 그 말씀을 좀 근데 하시죠. 시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 건가요? 이건 최준구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신 거고. 아니, 그러니까 발의를. 예. 일단 아까 최준구 의원님께서 그런 긍정적인 부분에 더 주안점을 둬서 발의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부분으로만 모든 것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얘기할 게 없죠. 그 외에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최준구 의원님이 좀 긍정적인 부분에서 봤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례는 시대에 따라서 계속 개정이 됩니다. 그냥 멈추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에 했던 조례가 보류가 되거나 또는 부결이 됐다가도 다시 부활해서 살아오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한 번쯤 조례에 대해서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저는 이번 조례를 보면서 했고요. 뭐 제가 조금 아까는 못 들어서 문제지만 1인 가구 밀집 주거 지역의 사업 효과가 기대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인 가구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조례 이 문구를 보면? 아무도 답변을 안 주시네요. 1인 가구가 밀집한 지역 보면 이제 보통 원룸 지역에 이제 여성분들이 아니면 직업을 찾아서 혼자 거주하는 분들이 이제 많은 지역을 예시를 드린 건데 아마 요거는 경찰 쪽에 이런 사례들이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각호에 이런 내용들이 담아지지 않았나 지금 생각을 하고 저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1인 가구에 사시는 분들이 이거를 봤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구나 이것만 생각을 할지 아니 우리가 사는데 우범 지역이야?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밝게 해주고 지켜준다는 쪽으로 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었겠죠?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범죄 예방 관련 단체가 모니터링 후 제한한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부분도 뭐 어떤 통계치가 있겠죠. 그 통계치에 의해서 아마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호구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맨 위에 보면 경찰서와 협의할 수 있다. 이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더더욱이나 경찰에서는 통계치가 있겠죠. 요즘 계속 뉴스에서 무차별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지금 그 5조 3항을 보면 보호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를 한다는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어느 시야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자 이게 만약에 상권이 많은 부분에 이게 썼어. 지금 신당동 그쪽도 어떻게 돼요? 장사가 안 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응? 사람이 안 가려고 그러고 무섭다 그러고 다시 그 범죄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보호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어. 거기 있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런 안내 표지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다녀줘도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닌 쪽을 바라보고 싶진 않아요.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가 지금 말한 대로 평택시 범죄 안심 보호구역 이거는 우리 시민을 좀 더 안심적으로 살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조심해서 우리가 문구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은 조금 얘기하고 싶어요. 신중해서 해온 거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의도와 다르게 해석이 된다면 참 실망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문구에 따라서 조금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사실은 그런 의도는 아닌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의견을 조금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조례라는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봐주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보호구역이 지정되는 데 있어서 경찰과 이제 협의하고 이런 부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있을 때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조항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나중에 어떤 변화가 생겨서 또는 어떤 요건이 좀 발생이 돼서 보호구역을 해제를 해야 될 때 이제 시나 경찰서에서는 해제를 해도 충분한데 그걸 해제 못하는 상황이 또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더 이상 이 조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서 시의원들이 민원을 받고 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뭐냐면 읍면부터 시작해서 동단위까지 저희가 예를 들어 여기 우범 지역이 됐고 우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CCTV 하나 설치하는 거에 시의원이 총력을 다하죠. 그런데 그 CCTV 하나 설치하고 나면 예를 들면 이제 뭐 안심벨이나 이런 건 부서가 다 다릅니다. 조명도 다르고 뭐 가로등에 보호등 그 보안 등에 뭐 다 다른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우리 자치협력과에서 자치행정협치과에서 그 일괄로 통제가 가능한 겁니까? 뭐냐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신호등과 모든 조명과 모든 도색과 모든 게 각 부서 나눠져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괄해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를 이 조례를 통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공감이 가고요. 네. 이제 원스톱 개념입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CCTV 하나 설치하는데도 여러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표지판이나 방범벨도 각 부서별로 각각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안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원스톱으로 그 전에 원스톱으로 하려면은 이제 관련 부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협의체들하고 관련 부서하고 모여서 각각의 맡은 바 영역에 해야 될 일들을 또 협의를 하고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정이 이후에 관련 부서하고 보다 긴밀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여기에 관한 시행 세칙이나 시행 규칙을 어떻게 정할 건지에 대한 또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나온 의견들을 좀 모아서 세칙을 정하는 거에 있어서도 좀 신중히 잘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정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방금 위원장님 질의해 주신 부분에 그럼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된다라고 하셨고 이 조례에 의해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그럼 우리 그 교육청 관할해서 교육환경 보호구역까지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 조례상에서는 어린이 예, 보호구역 가능한 거면 그거는 그건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이것도 지정 조례가 되면 이런 보호구역으로 원스톱으로 되는 거냐? 어린이 보호구역은 그쪽에서 원스톱으로 되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원스톱으로 되는 거냐? 아니 이 조례 안에 아동과 청소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요거는 이제 들어가야 범죄 되는 안심과 거잖아요. 관련돼 있는 거고요. 예. 예, 그거는 이거는 범죄 안심과 관련돼 있는 거고요. 그거는 아이들 안전, 교통 안전이나 이제 여러 가지 귀갓길 안심 그런 거 관련돼 있는 거라 좀 별개로 좀. 같은 논리로 지금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재형 의원님. 지금 이제 여기 보호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를 하는데 이거의 문구는 뭐 이렇게 딱 범죄 안심 보호구역 이렇게 정하는 건가요? 어떤 그거는 협의를 더 해봐야 되나요? 이거는 이제 관련 부서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좀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요런 이제 그런 완화된 문구로. 표현, 순화된 표현으로 네. 이제 정하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그런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뭐 저희가 여성 안심 기각길 이런 거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좀 순화된 표현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걸 갖고 또 그런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범죄안심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최재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재형 의원님께서는 상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재형 의원입니다.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 제품 등에 관한 사용 허가 및 대부 계약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평택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 2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 제품 등에 대해 수의 방법으로 사용 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의 3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 제품 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1조의 2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 제품 등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하는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 등의 범위를 정하고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 등의 생산, 전시, 판매와 관련된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대부 계약의 방법, 대부료 등의 감면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 등의 범위는 평택시 농특산물 및 로컬푸드, 농산물 가공 창업관에서 생산된 가공제품, 평택시 소재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 제품 등을 생산, 전시, 판매하기 위한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 허가하거나
수의 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부료 등을 30%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법령에 어긋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으로부터 본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네. 의안번호 제9-258호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에 발의된 조례안은 최재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 특산품 등을 생산, 전시, 판매를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수의 허가 및 수의 대부개혁의 범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조례 개정을 통해 로컬 푸드 등 지역 특산품 및 지역 생산 제품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평택 여자단기 청소년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지역정보화조례 일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269호 평택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의 건은 2023년 12월 31일자로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택시 상담복지센터는 학업 중단과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지원하는 청소년 시설로서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3항,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제4항에 근거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하여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년간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70호 평택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의 건은 2023년 12월 31일자로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청소년 쉼터 재위탁 동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택 여자단기 청소년 쉼터는 가출 등 가정 밖 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며 숙식과 생활 지원, 정서적 지지 및 심리 상담과 의료 지원, 학업 복귀 등을 지원하는 단기 보호 시설로서 2023년 12월 31일자로 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3항,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 2, 제1항에 근거하여 청소년 쉼터 운영의 전문성 및 현장 경험을 갖춘 비영리 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실시하여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년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72호 평택시 지역정보화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용어나 표현을 정리하고 세부 운영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평택시 지역정보화조례를 평택시 지능정보화조례로 제명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용어를 준용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 내용의 확정과 계약 금액, 계약 기간, 조정 심의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신설하였으며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시 클라우드 컴퓨팅 우선 도입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평택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23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평택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위탁하고자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평택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자 선정관리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검토 결과 평택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 내용과 절차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2023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평택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민간위탁의 내용과 절차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역정보화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평택시 지역정보화조례를 평택시 지능정보화조례로 변경하고 평택시 지능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 방식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 내 22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 제명을 지능정보화 조례로 개정하였고 기존 평택시 지역정보화 조례 내용의 용어 정비와 함께 상위법에 따라 안 제16조 평택시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과 안 20조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촉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개정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네, 1388 네, 1388번입니다. 저희 그 딸에게 이제 복지센터 위기에 처했을 때 복지센터 번호를 알아 그러니까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모를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더니 일단은 인근에 있는가 그리고 접근성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들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는가였습니다. 충남 지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1388 번호가 간혹 눈에 띄더라고요. 현수막도 눈에 띄고. 근데 우리 평택시 상담복지센터 번호를 이제 열심히 알리기 위한 노력들이 과연 있는가? 찾아오는 친구들에게 수동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친구들만 하더라도 이제 지금 우리 인력으로는 버겁게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좀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오랜 기간 이 복지센터를 담당을 해오셨고 지금은 어떤 좀 더 많은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좀 들고 이런 것들을 좀 추동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치적으로 청년들이 상담센터에 방문을 했을 때 동년배 친구들과 부딪힐 수 있는 곳에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에 대한 고민, 그리고 학업에 대한 고민, 가출한 친구들이 내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물론 전화로도 할 수 있지만 얼굴을 보고 상담을 하고자 할 때는 그 현장에 방문했을 때 청소문화센터에 있다 보니 동년배의 친구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방문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대부분 청년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분석된 것은 없겠습니다만 전화를 하는 것보다는 얼굴을 보고 상담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담센터, 상담복지센터를 장소를 좀 여력이 된다면
계획을 좀 세워서 장기적으로라도 외부로 조금 더 친구들이 쉽게 접근하고 친구들을 안 만나 본 동년배 친구들을 안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좀 옮겨보는 것을 생각하는 고민이 좀 있고요. 북부 지역이나 서부 지역에도 이런 시설들이 있으면 훨씬 더 친구들이 좋은 환경에서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 좀 첨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종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평택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하고 이제 비슷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청소년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우리 여자 청소년들이 만족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족도가 실질적으로 좀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면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준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센터도 마찬가지고 이 쉼터의 아이들도 그렇고 대면의 방법도 있고 상담을 할 때 있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를 하니까요. 또 뭐 이런 요즘 아이들은 메타버스의 형태로 또 상담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권역에서 서부 지역이나 다른 북부 지역 이런 곳에서는 찾아가기 힘든 상담들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상담에서 전화도 좀 힘들고 할 때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좀 전환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봐 주시고 일단 이 쉼터들에 대한 이 단체들도 조금 고민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정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최재형 의원님. 지금 그 추진 실적에 보면 이제 해마다 한 70여 명, 한 80명 이 정도가 입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보통 그 입소해서 퇴소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본은 이제 3개월이고요. 3개월이. 기본으로 평균은 한 달 반 정도 있습니다. 평균 한 달 반. 예, 저희가 정원이 12명인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최고 3개월이고 필요에 따라 한 번 연기해서 이제 6개월 가능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인원수 이용 인원의 평균 사용 기간을 보면은 한 달 반 정도는 조금 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가정으로의 복귀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빨리 빠지는 직원들, 학생들도 있고요. 대상자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연계해서 또 계속 보호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다 복합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가정으로 이제 복귀하는 비율이 거의 다 가정으로 복귀를 하나요? 아니면 지금 사회복귀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던데. 가정 복귀의 비율이 반 이상입니다. 반 이상. 예, 이제 다만 뭐 여러 가지 사정상 가정으로 복귀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럼 이제 연령대에 따라 저희가 24세까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령대에 따라 이제 사회복귀를 지원하든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그런 향후 계획에 이런 이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사회복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이제 가정으로 지금 복귀하는 비율이 한 50% 조금 넘는다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그러면 사회로 이제 나갈 텐데 그런 프로그램을 좀 중점적으로 좀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청소년 의사일정
제8항 평택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